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에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운동영양학회 회장님, 그리고 그 이하 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프로선수,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유산균 B240이라고 하는 물질과 이것과 함께 단백질이 함께 복합적으로 함유된 기능성 음료를 이제 섭취를 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효용성,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뭐 많은 사망자, 그리고 현재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2,000명,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이제 뭐 사망자, 확진자 중에서는 노인 또 면역력이 약한 대상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공간에 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고 되지 않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차이가 크다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감염병이 이런 이제 현재 면역의 시대를 한층 더 앞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면역의 시대와 함께 현재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의 증가, 기대 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건강 수명의 증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수보다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일상, 뭐 오늘 이번 학회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많은 참가자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녹화로 언택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비대면 시대, 그리고 또한 건강 관련해서는 어떤 질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예방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예방 중심의 의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포츠, 체육은 어떨까요? 코로나와 스포츠. 자, 일선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런 이제 엘리트 선수 훈련 지침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서 각각의 선수들이 최고의 수행력,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서포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스포츠 선수들에 있어서 그런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그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높은 최상의 성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많은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어제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또 귀중한 승점 3점을 이제 안겨주었는데요. 아마 선수들 개개인 이런 이제 시합 전에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 개개인이 자기 컨디션 관리, 자기 조절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합에 뛰지 못했겠죠.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핵심 선수가 시합에 뛰지 못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전반적인 퍼포먼스에도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 건강관리, 컨디션 조절, 면역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들은 일상생활, 평상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높은 강도의 운동을 많은 시간, 많은 양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운동 강도를 젖산역치, LT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강도, 점점점 이제 심박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운동 강도를 높여감에 있어서 이런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뿐만 아니라 ACTH 호르몬, 그리고 젖산 수치가 운동 강도의 증가와 함께 이 LT 젖산역치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LT, 젖산역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과 일치하게 ACTH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런 관련된 교감신경계 호르몬들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평상시에 엄청나게 높은 강도의 많은 양을 운동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이제 많은 양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 젖산역치가 아주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트레이닝 쪽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얼마만큼 낮추느냐, 그런 방향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이제 높은 상태의 교감신경계의 항진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엄청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유명한 이론이죠. 월터 캐논이 1932년에 발표한 투쟁 도피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급격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 몸이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통해서 그것을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우리 몸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과성의 운동이라든지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각성 수준을 높여서 스포츠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더 좋은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를 해서 경기를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갔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론화해서 살펴보면 한스 셀리가 발표한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으로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반응과 행동을 스트레스로 설명하는 적응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경고기, 저항기, 소진기로 해서 이 소진기에는 저항하는 능력이 고갈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는 먼저 경고기를 경고를 나타내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나타내다가 더 이상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상태, 즉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소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누구나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일반 적응 증후군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엄청나게 많은 양의 훈련을 하고 있고 높은 강, 그래서 그들의 개개인의 몸에서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진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질병이 발생한다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손흥민 선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이제 축구 선수, 축구를 예로 들어보면 축구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이제 이러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게 되죠. 신체적, 체력적인 조건, 축구 기술, 그리고 정신력, 거기에 관련된 도구, 전술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근 이런 이제 영양학적인 접근, 시합 전에 무엇을 먹고 또 회복기에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섭취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관리,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보강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면역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우리가 이제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을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인자가 주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포가 주역이 되면 세포 면역, 물질이 주역이 되면 이제 체액 면역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선천 면역, 핵등 면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자료, 교재, 참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세포에는 백혈구죠.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 림프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포 면역에 해당되고 또 물질 면역에는 항체, 보체,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물질 면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한 개개인의 이제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특히 이 항체의 경우에는 이 선천적인 면역,
1차적인 이제 어떤 외부에서의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1차적인 면역 검문으로서 이런 선천적인 면역이 관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체 이 이뮤노글로불린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IgA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장, 기도 등의 점막에 포함되어서 병원체에 대한 감염을 방지. 즉, 장 면역, 장 점막에 붙어서 어떤 이제 뭐 코 속, 입 안으로 먼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1차적인 방어 기전으로서 이뮤노글로불린이 작용을 해서 그것을 대응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면역 기관에 있어서 선천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이러한 면역 세포들, 앞서 말씀드린 세포 면역, 물질 면역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장내에 대부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의 약 70% 혹은 뭐 80%까지 장내에 분포한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내 세균, 요즘 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장내 미생물의 역할, 제5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뭐 100조 개 이상의 장내 미생물이 그 수를 합해 보면 2, 3kg에 달할 만큼 하나의 우리 몸의 기관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많은 수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최근에는 뭐 장내 미생물의 이제 연결축이죠. 그래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이러한 뭐 유익한 유익균 또 뭐 유해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이라든지 여기 뭐 림프액이라든지 미주신경 등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뇌에서는 이런 이제 뇌 가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장에서의 장내 미생물들이.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뇌 기능의 변화라든지 또 뇌 안에서의 분자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다시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뭐 내분비계라든지 신경 활성 또 소화 흡수와 관련한 전달을 통해서 장으로 다시 전달됩니다. 자, 이러한 장, 뇌,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를 하겠죠. 뭐 유전적인 거, 나이, 또 생활습관 등등이 있는데 뭐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이제 영양, 어떠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영양 성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조제로 섭취하는 성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식이 보충제, 뭐 일단 식단,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단 이외에 이제 뭐 보충으로 먹는 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 무이드 등과 같은 식이성분이 함유된 식품, 식이보충제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일반 식품 안에 이런 기능성 식품을 최근 이런 개개인의 면역 증강,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를 살펴보면 이런 건강, 기능성 식품, 기본 영양소를 넘어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식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스포츠 음료로 에너지 드링크, 또 뭐 비타민, 과일, 야채 음료, 또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이런 많은 영양 성분이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유산균 B240이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기능성 음료는 여기 그림에 이제 보디멘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 일본 오츠카 제약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젤리 또 드링크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 안에는 유산균 B240이라고 하는 것이 한 병당 약 20억 개씩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산균 B240을 섭취를 함으로써 이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많이 증가시키고 또한 이뮤노글로불린 A가
장에서 많이 유산균을 증식, 면역세포가 이제 항체가 증가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장 점막 면역력 촉진과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뭐 구체적인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유산균 B240과 함께 단백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시중에 이런 뭐 유산균을 단독으로 한 기능성 식품, 또한 뭐 단백질, 뭐 유청 단백질, BCAA, 뭐 대두 단백질 등등 많은 단백질을 베이스로 한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은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또 시트르산 등의 이제 영양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메인은 이제 유산균 B240입니다. 유산균을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 장 내에는 이게 폐혈판에서 이런 이제 보조 T 세포라든지 수지상 세포, 비만 세포 등을 통해서 소장을 자극해서 장 내에 이제 IgA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합성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혈액 순환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이 되어서 전신의 점막 면역 기능이 상승하는 이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장 점막 면역 기능의 이제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한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이 B240을 섭취했었을 때, 자, 먼저 이제 왼쪽을 보면 이건 이제 동물을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인비트로 실험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죠. 하위 종류 중에 B240이 생리식염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유산균 B240을 섭취를 했을 때 가장 많이 IgA가 많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밝혀낸 논문이고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직접 이제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마우스에게 섭취를 시켜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생균과 사균으로 나누어 가지고 1주, 2주, 3주 기간을 나눠서 다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2주 후에 여기 사균에서 더 높은 IgA 합성이 생성이 된 것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행 연구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B240이 IgA 분비에 효과적이다, 활성화시킨다. 특히 이러한 이제 분비 증가를 위해서는 2주 이상의 기간과 또 사균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휴먼에게 적용을 해봤었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1주, 2주, 3주 타이밍으로 섭취를 시킨 후에 B240을 섭취한 군과 플라세보를 비교한 결과 이런 이제 타액에서의 이제 IgA의 생성 분비율이라든지 생성 효율 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혈액 면역학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백혈구와 단핵구에서 12주 섭취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실험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프로스포츠 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1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축, 배구, 육상, 프로골프, 사이클, 펜싱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약 8주간 섭취를 했습니다. 그 후에 뭐 이런 각 구단에 찾아가서 일일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뭐 기초적인 이제 체성분 분석뿐만 아니라 그리고 섭취 전후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퍼포먼스, 체력적인 또 심리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는 먼저 이 일본 오츠카 제약에서 먼저 선행 연구로 한 설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좀 우리
동아우츠과 포칼스웨이트 스포츠 사이언스 팀 그리고 저와 함께 이것을 좀 더 한국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맞도록 좀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퍼포먼스 측에 해당하는 학문으로 좀 나눠서 좀 변형을 시켜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구성을 보면 야구 선수가 좀 많습니다.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또 배구는 이제 여자 배구팀, 또 그 외에 개인 종목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 남자는 76%, 여자는 대부분 배구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뭐 1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 후반까지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설문조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섭취 이 4주 후부터 이런 신체적, 심리적, 또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제 퍼포먼스에 있어서 좀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뭐 일단 간단한 이제 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이 선수들이 섭취를 했었을 때 뭐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그런 이제 심리적인 향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아주 유의미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개인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그런 뭐 효과가 있었다는 분, 또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진행의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지금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서 연구를 했던 선행 연구에서 나온 그런 이제 뭐 혈액학, 뭐 타액 항체라든지 뭐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비교를 지금 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양, 형태, 기간 이런 개별 맞춤 처방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뭐 실질적으로 엘리트 운동선수, 즉 뭐 프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대규모의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건 이제 요토 선수 35명을 대상으로 50주간 관찰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이제 URI, 상기도가 감기죠.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이제 실질적인 타액 IgA 수치가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트레이닝 로드, 강도가 강해질수록 이런 체내 면역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 더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런 이제 올림픽에 참가한 뭐 겨울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죠.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살펴봤더니 대기간 중에 이제 부상, 질병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대부분 원인이 이제 감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1분 1초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순위,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이런 높은 수준의 엘리트 선수,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기관리, 컨디션 조절, 즉 면역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양소, 메인은 뭐 탄단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뭐 베타알라닌이라든지 질산염, 카페인, 뭐 크레아틴, 그 외에도 뭐 나이아신, 아르기닌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식이 보조제, 보충제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선수들에게 어떠한 타이밍에 섭취를 할 것인지 식사 그리고 뭐 잠자기 전, 운동 전, 중, 후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은 과도한 양,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픈 윈도우 시어리 이 열린 창을 통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부상, 감염이 될 어떻게 이것을 메꾸느냐, 감소시키느냐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평소에 자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높일 수 없다면은 이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또한 이런 식이, 영양 섭취 조절, 기능성 식품을 통해서 본인의
수행력,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초회복, 슈퍼 컴펜세이션, 높은 수준의 경기력, 퍼포먼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식이, 영양 보충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타이밍이라면 뭐 운동 전에 면역 강화, 운동 중에는 에너지 고갈을 방지하고 여기 뭐 탄수화물, 단백질도 들어 있으니까요. 또한 운동 후에는 에너지 재보충, 피로 회복을 시키는 기능성 음료로서 아주 유용한 식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뭐 한국체육학회 이번 슬로건 위드 코로나 스포츠로 건강한 일상 이 말처럼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뭐 11월 중순부터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거 일반인들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프로 스포츠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도 이런 본인의 자기 관리를 더 통해서 건강의 관리에 유지, 증진 그리고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동아우치과 포칼리스 스포츠 사이언스 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